김태욱 스피치의 리더십 센터 대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이사, 한국JC 연수원 교수로 계시는 김태옥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연사님끼리요 국내! 어떻게 앉아서 교육 받으실만 하나요? 제가 1년에 2차례 정도씩은 훈련은 강의 오는데 오늘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에코를 좀 줄여주세요. 에코. 여자 회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3배, 4배 정도는 여자 회원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남성 위주였거든요.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현역 생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있다가 연수원 교수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16년 차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 생활을 떠올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가 훈련원 강의죠. 크게 두 가지가 나누죠. 강의 내용,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함께 어울렸던 그게 기억이 남는데 현역 생활이든 또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두 가지가 남거든요. 5년만 지나도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어지세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한 5강이나 6강 정도 듣는 중에 꼭 한두 강에서는 뭔가 평생 살아가면서 건질 것이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부디 1박 2일 연수 과정에서 여러분도 꼭 한두 가지 정도는 JC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지식 또는 정보 또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피치 센터를 운영하는 게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말을 못했거든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읽어봐 시키는데 목소리가 기어들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지면 발전을 하죠. 웅변학원을 다녔습니다. 5년 이상 웅변학원을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훈련을 부지런히 했더니 3가지 경험을 했어요. 실수, 실패, 창피를 부지런히 당했습니다. 당하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터득이 되었고 이 일을 한 30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권의 책도 이렇게 냈고요. 가장 최근에 낸 책은 바르서 먹는 스피치 교과서 꽤 팔리고 있습니다. 보통 매너 그러면 그게 3가지거든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마음.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할 것인가. 그게 인성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알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상대방에게 보여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잘 하고 싶은데도 기본적인 요령을 모르면 안 됩니다.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기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든 의사소통하는 것이든 또는 명함 하나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건네는 것조차도 실제 해보지 않으면 항상 지식으로만 남아요. 마치 스포츠처럼 야구나 축구나 농구를 아무리 즐겨보더라도 내가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야구 실력, 스포츠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따라서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3가지를 몇 가지죠. 실제 행동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개성이 강한 3사람이 있습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집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이 흐리면 집에서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24시간.
한 사람은 하늘이 너무 맑으면 뒤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직접 한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오케이. 정답이 나왔네요. 특정 한 날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집으로 나머지 2명이 가면 되죠. 10군데 가면 한두 군데에서 답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그것도 시간이 한참 1분 이상 시간을 들이면 뭔가 해가지고 답을 내는데 되게 보면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답을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예요. 문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답을 맞춰버리네. 대단하십니다. 축하해. 박수 한번 해봅시다. 박수. 인상도 참 좋으시네. 이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찾는다면 뭘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자기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 때문에 자기식이 다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뭔가 보면 내 식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짜증이나 화가 나거든요. 이걸 또 관리를 잘못하면 매너가 빵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내식을 고집하더라도 그 배수 이상은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주는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너는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하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매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인성이 떠올라요. 인성.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무엇인가? 저는 어떤 개념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개념 정의. 오늘 또 몇 개 개념 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인성이 무엇인가? 인성이 뭐예요? 물어보면 막연하게 대답을 막 길게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들조차도. 인터넷에 뒤져봐도 인성이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글이 잔뜩 써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 그러면 인간적인 성품이죠. 인간적인 성품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내가 한 무언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 이 세 가지 기본 심리가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보상의 욕구,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내가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다는 걸 알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자세, 이게 인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리됐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단골집에 가지 않습니까? 날 알아봐 주거든요. 또 내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여서 먼저 인사를 하면 나를 존중해 주네,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 이것도 있지만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면 상대방도 뭔가 반색을 해주겠지. 내가 인사를 정중하게 했으면 이렇게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상대방에게 접근했으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겠지. 이게 전부 보상 심리입니다. 영업사원들이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상대방도 내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거기에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또는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내가 함께 맞춰주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인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본 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동물일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탐구를 했습니다. 탐구.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인생 최대의 불행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어떤 동물이냐, 도대체 한마디로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뭔가 나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얘기거든요. 1년 동안 책을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TV를 보면서도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서 연기자, 배우가 주인공이 뭐라고 한마디 탁 하는데 그때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름하여 인류 공통의 특징이다 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어떤 동물이냐?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인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핵심이 무엇일까?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되게 자기 이익부터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먼저 칭찬해 주자. 내 앞에서 관색을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인상 쓰거나 무표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가 먼저 웃어주자. 누구나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먼저 질문을 하자. 또 좋은 일 있으면은 박수 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내가 먼저 박수를 우리와 같이 쳐주자. 이런 거. 상대방에게 돈 한 푼 안 들고 얼마든지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경우도 동업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52% 정도 가도록 해주고 나는 49%만 취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동업이든 실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근데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 이게 있는 사람에게 행동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 의사소통하면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글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질문을 하고 대화의 핵심은 질문이니까. 질문은 크게 2가지가 있죠.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방법,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어봐주는 방법. 근데 우리는 되게 친한 사이일수록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그걸로 내버리니까 대화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그러려면 관심, 관찰, 호기심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한 15년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다 제 나름대로 제 것으로 만들었는데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15년 전에. 무려 2년 동안 토요일마다 8시간씩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강사들 12명 저를 짜가지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유철종 박사님이라고 서울에 그분이 영어 또 1호까지 이렇게 동시 통역이 가능한 공군사관학교 1, 2 출신이거든요. 지금 연세가 80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하루에 2권씩 책을 읽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래요. 메모해 가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키워드 하나 딱 던져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부터 시작해서 실행 방법까지 쫙 나옵니다. 우리나라 산업 강사, 그러니까 기업체 강사로서 1호거든요, 그분이. 그분에게 이제 연수를 토요일마다 8시간씩 무려 2년 동안 쫓아다니다니까요, 12명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 삶이 싹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15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다툰 적도 없고 화나 짜증을 내본 적이 없어요. 감정 관리하는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 텐데 물론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1년 동안 그렇게 제 나름대로 배웠던 것을 제 것으로 실천해보고 시행착오 겪은 끝에 제 삶이 완전히 녹아들었죠. 제 아내는 진짜 제 비서처럼 탁구 국제심판이거든요. 선수 출신이라. 근데 제 아내는 제 비서처럼 비서처럼. 진짜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먼저 비서처럼 말을 잘 듣거든요. 또 질문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음식 준비를 하면서 칼에 뭔가 이렇게 좀 다쳤다 그러면 아야 해가지고 피가 조금이라도 났다. 본인이 신경 쓰인다 이런 정도.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어봐 주는 질문이 어제 손가락 다친 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줘. 이게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어봐 주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칭찬을 잘합니다. 손 들어봅시다. 친구들이든 또는 결혼하신 분들이든 결혼하신 분들 가족에게든 이렇게
칭찬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분 손들어 봅시다. 오. 칭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칭찬을 잘 안 받아본 분들은 칭찬을 잘 못해요. 칭찬을 잘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또는 주위 사람들 또는 선생님들로부터 자주 칭찬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 근데 저는 칭찬을 거의 못 듣고 자랐습니다. 5남매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님들은 거의 나한테 신경을 못 써줬거든요. 장사하느라고. 과일 장사.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셋째인데 막둥이가 되니까 막둥이가 제 아래 2살, 3살 터울로 동생 둘이 있는데 남동생들이에요. 5살 아래 남동생이 학교 다닐 때쯤 되니까 가게가 이렇게 가정이 펴가지고 우리에게 신경을 좀 써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부모 사랑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했습니다. 칭찬을 전혀 듣고 자라지 못했는데 저는 칭찬을 잘 하는 편입니다.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 칭찬.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아무리 얇게 잘라도 양면이 다 있죠. 손바닥 앞뒷면처럼 양면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반대면을 보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적고 생각이 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성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이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이 깊어, 실수가 적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하다,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일수록 여럿이 모이면 자기 주장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까? 그러면 오케이, 협력적이에요. 따라서 나는 우유부단해, 이런다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는 협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고집이 세다, 괴짜다, 이런 사람일수록 개성이 강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냅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만은 고집이 센 사람들일수록 이런 장점이 있다니까요.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연습하다 보면 이게 돼요. 자기 칭찬을 잘하는 분들은 세상을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칭찬거리부터 보고 눈에 띄거든요. 알려줘요. 이게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 두뇌 스트레칭을 잠깐 해봅시다. 자, 손 올려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두뇌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 되죠? 이번에는 엇갈리 제법이 있습니다. 한쪽만 언지를 저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 하면 동시에 접기 시작하는 겁니다. 엇갈리게. 이게 준비예요, 이게. 풍소가 접기 맛이 한쪽만. 자, 준비됐죠?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대서에 이제 마무리하죠. 자, 이번에는 한쪽 손만 두개를 넣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흐름을 놓쳐요. 따라서 큰 목소리를 하나, 둘, 셋, 넷, 세 명이서 한번 해봅시다. 직접.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안 되신 분들은 노력을 배웠으니까 방과 후에 그대로 연습하죠. 이번에는 역풍차 문제이 진행되겠습니다. 역풍차. 숙취해서 이거예요. 30초 정도만 해도 머릿속이 나가집니다. 자, 두 손을 마주보기 해보세요. 두 손을 마주보기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해보세요.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서로 반대로. 자, 요령을 배워보겠습니다. 요령. 저를 따라해보세요. 한손 더 시작해보세요. 저기에서 신경을 끕니다. 아니, 저기만 신경 써요. 천천히 가요.
박수 세 번 시작. 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손가락 접기 역풍차 돌리기 하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무 생각 못했죠. 그가느라고. 뭔가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이 안 되면 몰입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성과로 나타나기도 어렵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훈련한 강의 1년에 2차례씩 온다니까요. 두 번 정도는. 이토록 집단적으로 집중이 잘 되는 경우는 제가 눈새끼고 처음 보네요. 앉아 계시면 뭐 하냐고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이 자발식. 정신과 몸이 함께 있는 이 상태. 그래야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 칭찬. 내 박수라고 해요. 박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 비평하지 말고 이인 대칭하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포터즈가 뭐예요?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중국 속담에,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5명의 서포터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성공한다. 5명의 서포터즈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끝까지 나를 추종하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이 5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시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도 많이 코치를 하거든요. 연설. 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근데 서울 강남에 공무원 생활을 국장까지 하다가 정년퇴직해가지고 모 당에 입당을 해서 구의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제가 개인 코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오, 맞는 말을 해요. 5명만 확실히 자기 편이 있으면 구의회도 자기식으로 가져갈 수 있대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표가 있으니까 중도표 확실한 내표 5개만 있으면 20명 가까이 되는 구의원의 흐름조차도 자기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꼭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확실한 내편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세상 살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 5명의 서포터즈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해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하고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 5사람 또는 단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만들죠? 네. 대답해보세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서포터즈가 돼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 편이 돼주자. 내가 상대방 편이 돼줬는데 너는 왜 내 편이 안 되느냐. 그거는 또 그 사람 선택이니까. 근데 제가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부부간에도 이걸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철저하게 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잘 낮춰주는데 배우자는 영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건 선택 상황이죠. 하고 잘 하는데도 안 되면 헤어지면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부분이 더 크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가 계속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강사님 그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 13절인가 나온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인간 심리 3가지가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내가 한 뭔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 따라서 이렇게 받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게 매너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 혹시 여러분 명함을 어떻게 건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명함을 건넬 때는 아직도 나이에 관계없이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명함을 이렇게 길쭉한 쪽으로 해가지고는 자기 건네기 편한 쪽으로 그냥 상대방에게 물건 건네듯이 하는 경우 오히려 많습니다. 명함을 건넬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 이름이 그대로 바로 읽히도록 돌려서 상대방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돌려서 건네는 게 핵심이죠. 저 같은 경우는 길쭉한 명함을 쓰는데, 길쭉한 명함 같으면 길쭉하게 한쪽 키를 잡고 상대방이 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건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두 번째, 명함과 관련해서 이게 그래서 기술이라니까요. 기술. 에티켓의 기본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뭔가 이 기본을 알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탁자 위에 명함을 이렇게 자기가 보기 편하도록 올려놓고 가끔씩 여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다 메모를 해버려요. 메모를. 그러면은 이 명함은 곧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냥 뒤집어서 바로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냥 메모를 해버린다든지, 또는 서서 명함을 이렇게 교환하면 명함을 그냥 꼬깃꼬깃 해가면서 이렇게 갖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상대방이 대할 때는. 따라서 건넬 때는 상대방이 바로 내 이름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네고, 명함을 상대방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명함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일을 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대화다. 질문.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1순위. 대화 제1법칙으로 할 수 있는 것. 처음 보는 사람이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 친하든 안 친하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를 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뭘까요? 키워드. 네?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제1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키워드. 오, 경청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2순위나 3순위고 1순위가 있습니다. 눈을 보고. 네? 네, 눈을 보고. 그러니까 눈을 보고 어떻게 대화하냐고요. 쳐다보고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지금 상대방을 보자. 중요해요. 근데 2순위나 3순위고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네? 미소. 웃으면서 그냥 대화 됩니까? 칭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자, 힌트를 드리자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 관찰, 호기심, 궁금증이 말이 되어 나온 상태. 질문이죠, 질문. 처음 보는 사람이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 친하든 안 친하든 상대방에게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은요, 어떤 질문을 할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그 사람의 관심사에 코드가 걸려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야기 겉다리가 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끄덕 그냥 들어만 줘도 자기 얘기 신나게 하면서 들어주는 나를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요. 질문에는 두 가지.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방법, 또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 질문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이제 갈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품, 인성, 매너가 가장 두드러지게 평가될 때 언제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조차도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면 대통령의 실력, 리더십이 딱 드러나요. 기계를 고치는 기능장이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를 고치더라도 고장이 났을 때 원인 이렇게 살펴보고 금방 원인을 얼른 잘 찾아내는 사람이 기능장이죠. 근데 원인 찾아내는데 시간 다 가면 실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부분에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보면 그 분야에 대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생각해요. 칡, 갈자, 등나무, 등자거든요. 칡나무는 왼쪽으로 돌면서 자란대요. 등나무 오른쪽으로 돌면서 자란대요. 얘들이 나란히 자라다 보면 서로 얽히겠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탓해요. 너는 어떻게 왼쪽으로 돌면서 자라냐, 너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자라냐,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갈등이 돼요.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보면 잘못된 게 없잖아요. 왜?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갈등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옳다고 믿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수용해버리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나예요.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내 기대대로 되는 게 반드시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생 몇 년 정도 기본 살고 싶습니까? 네. 아니, 나이 90. 네. 평균 지금 80대 중반이래요. 평균. 근데 지금 90 필요한,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나이인데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프지 않은 인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아프지 않아요. 사고로 죽지 않으면 그냥 계속 삽니다. 두 번째, 죽지를 않아요.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누구나 기대하는데 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프지 않고 특별한 사고가 안 나면 죽지 않는다. 이게 오래전에 돼가지고 지금 옛날에 아인슈타인이나 이승만 박사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좋은 세상입니까? 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는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영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 죽질 않아요. 좋은 현상이냐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따라서 내 기대대로 된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이걸 알아버리면 그게 어떤 진리, 깨달음이 거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현명하게. 사람도 마찬가지로 칡하고 등나무처럼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죠. 성장 환경이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것 때문에 지구촌에 76억 인구가 살고 있다면 76억 개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옆에서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볼펜 그러면 당연히 모양을 얘기할 때 길쭉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볼펜은 점이야 그럴 것 아니에요? 어느 날 볼펜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볼펜은 길쭉해, 점이야.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자기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기는 거거든요. 360도에서 보면은 360까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만 가지로 표현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길쭉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볼펜은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는 볼펜이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하는 말이랑 내가 받아들여 줄게. 다시 한번요. 나는 볼펜이 길쭉하다고 받고 그렇게 생각했지 점인 모습은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볼펜을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 줄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렇게만 하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먼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두 번째, 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점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말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거든요. 인정해주거든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말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면, 짜증날 일이 있다면 이렇게 3단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는 순간, 아, 나하고 서로 다르네, 또는 다른 상대방 생각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르네, 다름을 인정하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인정해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 나라도 너라면 그럴 수 있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말은 행동으로 나오면 배려가 되죠. 세 번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일 아니면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노력이 필요해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또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답은 이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맞춰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현역생활 때 알았더라면 다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유쾌한 그 해에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사무국장 보조예요. 보조. 32살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국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현역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사회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매년 초가 되면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회.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짜놓고 나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 예산을 이제 집행부에서 짜죠, 보통. 짜고 나서 이사진들 모여가지고 적당한 장소, 좋은 장소에 가서 1박 2일로 보통, 저는 어쨌든 그렇게 했었습니다. 1박 2일로 숙식을 해 가면서 단합도 도모하고 1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분과에서 얼마, 어느 분과에서 얼마, 사업에 대해서 쭉 그 분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 그대로 이제 총회에 붙일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공청회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했었거든요. 근데 해년마다 1월 중순쯤 이걸 하는데 거의 한 10번을 하면서 7번 정도는 회원들하고 다퉜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평상시 감정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끝나고 난 공청회가 1박 2일 과정이 평탄하게 그냥 웃으면서 헤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 그렇게 막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왜 싸우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식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저는 원래 공청회를 하게 되면 제시에 무슨 1박 2일 이렇게 행사하면 원래 싸우는 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개입이 됐었고 다른 선배들 싸우는 걸 또 옆에 보기도 했고요. 때에 따라서. 근데 그때 이러한 것을 알았더라면 아 서로 다르네?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생활하다 보면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위에? 어떠세요? 아무리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가 드릴게요. 이름하여 인정의 컵 이야기인데요. 사람 누구나 컵을 하나씩 갖고 살아갑니다. 절반 정도는 자기 인정의 기운, 내가 나를 알아봐주는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절반 정도는 타인 인정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살면서 일이 꼬일 때 있어요. 컵 아래에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망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시험 볼 때마다 엉망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내 뜻대로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컵 아래에 구멍이 하나씩 생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인정의 기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자기 인정의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 본능적으로 타인 인정의 기운으로 채우려는 게 작동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본능이라니까요. 만약에 자기 인정의 기운이 제로, 타인 인정의 기운도 제로. 예를 들어서 아 참 나 되는 일이 없네, 죽겠다 나 참,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래 죽어라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기 일이 안 풀리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걸 펴내기 싫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게 셋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많이 떠듭니다. 입으로 뻥치는 거죠. 두 번째는 배 아파요. 다른 사람의 잘된 꼴을 보지 못해요. 유명 연예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악성 댓글 남길 때도 딱 이때 신기입니다. 다른 사람 잘된 거 배가 아프거든요.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세 번째, 과다한 어떤 치장, 눈에 보이는 입으로 뻥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눈에 보이도록 뻥치는 거, 좋은 차, 명품, 혼자 있을 때는 끙끙대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꼭 이런 사람 한 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멀리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제발 나라는 사람을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나 또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이 우리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야단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러한 정황을 알면 전날 저녁에 부부싸움이 있는 모양이다. 주식에 실패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살은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참 짠하다. 마음의 상처를 전혀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학창시절에는 이걸 모르니까 모두 막 1차 화살 또 집에 가서 힘들어 하잖아요. 2차 화살까지 막 맞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따독거리고 밥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쉽게 내 편이 싹 되죠. 왜?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표를 냈을 때 알아봐 줬거든요. 문제는 내 자신이 그런데 일이 안 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현상은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머릿속에 잡념이 많아져요. 이게 내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 메모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힌다니까요. 얼른 종이를 꺼내가지고 어디 청소, 누구에게 이메일, 어디 전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메모를 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 번째 하고 있는 했던 일을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집중,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했던 일이 시신경을 타고 뇌를 자극해서 뿌듯한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네?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숨 쉬고 있네? 모든 희망의 출발점은 원초적인 감사하는 방법은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살아있으니 감사하는 거죠. 두 팔도 있네, 달도 있네, 눈도 성하네, 가족도 있네, 친구. 감사할 조건들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세 번째,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자기 칭찬. 하나라도 선택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 인정의 기운이 이렇게 차오를 수 있습니다. 가득 찬 상태가 되면 주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자, 결론 두 마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 잘난 사람은 잘난 채 할 필요가 없다. 네, 인정의 컵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자기 문제로 저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짜증을 내는구나.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그러면 함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지 이렇게만 물어봐 줘도 내 마음을 알아주네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진다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기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한번 자기 스스로 질문만 해봐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 야, 술이나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너 문제 있지 하면서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면 그때 마음이 확 열리고 쉽게 내 편이 될 수 있다. 자, 다음. 나는 짜증이나 화를 주기적으로 내는 편입니다. 이런.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나는 감정 관리를 잘 해서 짜증이나 화를 별로 내지 않습니다. 이런. 있어요. 대충 봐도 한 7, 8분 정도.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어떤 관점이 있을 거예요. 짜증을 안 내는 사람들은 왜 안 낼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되게 짜증이 나면 세 가지로 풀거든요. 먼저
참습니다. 두 번째는 폭발하죠. 참고 보다가 폭발하고, 세 번째는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1차적으로 일단 참습니까? 근데 참는다는 것은, 화를 참는다는 것은 위에서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아래에서 불불 끓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결국은 다시 참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결국 병이 되거든요. 이게 암도 결국은 참고 또 혼자 그냥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뭉쳐가지고는 암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암을 준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보자 하니까 내가 결국 폭발하잖아요. 근데 폭발하면서 이성적으로 내가 폭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폭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나도 모르게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 감정이 작동을 하는 것인데, 폭발해놓고 나서 아차 합니다. 되게 후회를 해요. 대개는 이 사이클이 반복이에요. 이 사이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참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에이 하면서 폭발하고 아차 하고 후회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알아차리는 방법. 짜증 이게 느낌이지 않습니까? 느낌.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해보는 거예요. 짜증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격이 있다는 것은 형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순간, 아, 짜증이 나네 하면서 이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네 하면 에이 하면서 짜증에 그냥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참자 하면서 짜증을 이렇게 막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것을. 짜증이 나네, 이게 첫 번째 걸음, 첫 걸음. 짜증이 얼마나 크지? 이게 형체가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크냐, 높이. 또 얼마나 무겁냐, 무게. 색깔이 뭐냐, 이 짜증이 지금 까만색이냐 하얀색이냐 빨간색이냐. 처음에는 물론 노력이 좀 필요해요. 노력. 왜냐하면 한순간에 확 그냥 폭발을 해버리니까, 짜증이 나는 순간 상대방이 뭔가 바뀌거나 내가 기대했던 만큼 주위 환경이 바뀌어야 짜증이 가라앉는데, 짜증이 나네 하면서 내가 짜증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상관없이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겁냐, 짜증이 얼마나 크냐, 이게 색깔이 뭐냐 하면서 짜증을 대접해 주는 순간 절반 이하로 확 가라앉아요. 참 묘해요. 짜증을 내가 알아차리고, 짜증이 왜 나지가 아니고 짜증이 얼마나 크냐, 내 기대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겁냐, 아 지금 짜증이 이렇게 나는구나,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껴. 형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확 가라앉아요. 참 묘해요. 한두 번만 의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따라서 자기 대화가 필요해요. 되게 우리는 짜증이 아무리 났어도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일주일 전만큼, 한 달 전만큼 아니죠. 한 달 전에 짜증 났던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혹시 생각이 나더라도 그만큼 짜증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짜증이나 감정이 관리되는가, 크게 4단계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충격을 받고 허탈해집니다. 힘이 쫙 빠지죠. 멘붕 상태. 바로 뚜껑 열립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단계. 이 기간이 길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1초 이상 안 가요. 왜? 상황을 받아들이거든요. 수용하고 인정하면 이성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 4단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수용하는 대로 갈 것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과 감정은 붙어 다닌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 그러니까 제기랄 세상에 되는 일이 없네, 아 참, 이럴 때는 짜증이 상당히 많이 난 상태고요. 또 짜증이 가라앉으면 말이 바뀌어요. 이만하기 다행이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된 일도 많지. 이 순간도 곧 지나갈 텐데. 이렇게 감정이 풀리면, 조금 가라앉으면 말도 바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를 가지고 말을 바꿔도 감정이 따라온다. 노력이 필요하다. 잘하면 어떻게 제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없겠습니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는 부부싸움을 해놓고 나서 일주일 냉전,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 언젠가는 풀릴 텐데 기간을 이제 줄여요. 5일, 4일, 3일 계속 줄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죠, 주위에.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략이 되고 짜증이 날 일이 확 생겨도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대책을 세워요.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낸다 보통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를 안 내는 것은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고 언젠가 또 후회를 한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화가 안 난다. 물론 연습, 알고 지식을 알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일단 이해가 되었으면, 이러한 정보가 이해가 되었으면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을 때 한번 이걸 떠올려서 해보시는 거예요. 필요한 분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그냥 매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단체 생활에서 매너들이 있는데, 매너 중에서 쭉 그냥 글로만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리더십 파티에, 뉴 리더십 파티에 교수들이 6분이 계십니다. 지지난번부터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전부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의견은 물론 듣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보고 그냥 읽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거나 파악이 되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별도로 집체교육이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만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자, 퀴즈를 풀어봅시다. 이 도형을 움직이지 않고요, 직선 하나만 그려가지고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도형 2개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거리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보다 3배 이상 먼 거리에서 본다 생각하는 순간 답이 팡 하고 떠오르셨습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어느 정답이 안 나오면 문제를 낸 저로서는 희열감이 느껴져요. 자, 얘기하시죠. 오늘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이따 끝나고 나서 바탕화면을 그대로 놔둘 테니까 바탕화면에서 USB 가져오신 분들은 가져가도 되고, 또는 제 휴대폰 알려드릴 테니까 휴대폰으로 여러분 이메일 알려주시면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100%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생각하십니다. 네, 맞아요, 맞아. 조금 더 발전시켜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크기하고 모양이 똑같은 삼각형 2개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삼각형 2개가 나옵니까? 네 하면 맞는 것이고, 삼각형은 아닙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정답 가겠습니다. 짠. 아, 이게 조금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대로 다 가려져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림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조금 가가지고 다 가려져야 돼. 저기에 굵은 직선. 정답은 굵은 직선.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떻게 그게 직선입니까? 면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직선 그러면 점과 점의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데 면적을 두께를 규정해 놓지는 않았잖아요. 또 차선 그러는데 실제 차선, 도로 위의 차선 거리 이거보다 더 두꺼울걸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해 다 되나요? 네. 아, 오케이.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림이 한쪽으로 비껴져가지고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자존감에 대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자존감에 대한 공식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관계를 잘 하려면 다른 사람과 뭔가 결을 잘하려면 내가 지금 뚝 서 있어야 돼요. 내 기둥이. 내 기둥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다니까요. 따라서 다른 사람 흔들리더라도 내 기둥이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기둥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기둥, 자존감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요. 성취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칭찬입니다. 따라서 자기 칭찬을 잘하는 분들은 또는 자기 긍정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고 반대 욕심은 항상 기대에 비교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대가 너무 높거나 다른 사람 비교하기를 좋아하거나 욕심이 너무 큰 분들은 이게 분노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짜증이나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행복에 대한 공식도 있는 거 아세요? 행복. 현재를 기대로 나눈 값이다.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은 것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행복은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미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딱 한 10분에서 한 15분, 길면 15분, 10분 정도만 이제 자기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피터 드러커 그러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 전문 지식 곱하기 전달력이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더라도 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고박이니까 전문 지식조차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야 언제 어디에서든 말을 잘하려면 세 가지 특화된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책도 냈는데요. 긴장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번째, 말하다 말문이 막힐 때 있는데 말문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조리 있게만 하고 또 보이는 태도의 자신감, 목소리 자신감, 이게 화법입니다. 이 세 가지 특화된 학습이 필요하다. 한 5분 정도 이내로 짧게 핵심만 짚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자리에 나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있나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에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00명 가운데 겨우 5명 정도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서는 것조차도 겁납니다. 긴장하지 않는 사람 세 가지 유형. 준비나 경험이 많으면 긴장을 덜 하겠죠.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 절대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하면 내 정신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경이 둔하다는 것은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대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욕심, 한마디로 완벽주의, 이게 긴장의 기본 원인이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심리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가 패배했죠. 13승을 못 올렸는데 아무리 투수든 타자든 또는 모든 스포츠 선수가 자기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딱 흔들리고 나면은 제고 안 돼요. 제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리가 흔들리면. 따라서 필기시험을 보든 어떤 내가 행동을 하든 발표를 하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면 심리가 흔들리면 그 순간 자연스러움이 방해를 받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레슨, 멘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해보자. 제시야말로 발표 기회를 정말로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원 생활을 하시면서 앞에 나서서 인사말을 해라고 한다. 또는
분과위원장 맡아볼래, 이사 맡아볼래, 뭔가 직책을 주려고 하면 네 하고 아무리 바빠도요 경험 이상의 스승은 없습니다. 분과위원장이든 이사든 이렇게 직책을 맡지 않으면 별로 배울 것이 없어요. 제시에서는. 회장을 해야 하는데 회장은 둘째 두고 그거는 흐름 따라 가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건 둘째 두고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든지 이사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좀 이사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꼭 실천,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실수해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짚으려고 그래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내 생각에만 빠져있는 것처럼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한다는 말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1대1이든 1대 다수든 언제 나에게 집중을 해주냐 하면 되게 셋 중에 하나예요. 정말 호감도 높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집중을 하겠죠?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집중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재미있게 말할 때. 따라서 내가 갑자기 호감도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어느 자리에 나갔는데 또는 갑자기 내가 호감도 높거나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방향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할까 이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일이라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중요한 자리에 나서도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가지고 분위기 환기를 시키면 참여를 하죠. 그러면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 적절한 질문이 필요하다. 두 번째,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것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이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혈압이 높으면 낮추도록 처방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못난 면도 보여주자고 마음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본능이라니까 이게. 따라서 생활 속에서라도 한번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게임을 해볼 텐데요. 게임.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데요. 5개잖아요. 다 펴면. 내가 내 손가락 펴면서 손가락 숫자하고 말하고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왜?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있잖아요. 언어의 불일치 게임이니까 제가 5번만 해보겠습니다. 3, 5, 1, 4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자기 손가락 펴면서 손가락 숫자하고 말하고 다르게 오 아래로. 자 해보세요. 몇 번 하고. 자, 좋습니다. 연습했으니까 이제 딱 한 번만 해봐요. 목소리 크게 하면서 손가락 숫자하고 말하고 다르게 하기예요. 한 번만 자기 손가락 내면서 숫자하고 말하고 다르게. 하나, 시작! 시간이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예선을 거쳐서 준결승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승을 하잖아요. 결승을 하기 위해서 예선을 쭉 거쳐서 마지막 결승 2명 딱 세워놓고 자 선물이 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온 소감을 받니 이렇게 분위기를 딱 잡잖아요.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올라온 자리인데도 마지막 결승전에서 2명 딱 붙으면 2번 이상 내리가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없어요. 이 해버려요. 단판승부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결승전 해도. 왜? 실수하면 안 돼. 또는 잘하려는 마음이 생길수록 틀기가 어려워. 틀기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기계라 신이 아닌데. 에이 못나면 또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필요 없는 어깨힘이 빠진다니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생각에 집중을 하자 이거예요. 결국. 근데 자신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게 질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가져왔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시간을 쪼개고 좁히면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리에서 목소리가 떨린다,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의식이 되면 좀 더 큰 목소리로 하자 생각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는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말해버리면 소리를 크게 하는데 신경을 썼잖아요. 목소리 떨리는 증상이 어디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애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이 아픈 가슴을 편하게 하려면, 저녁에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애인을 최대한 빨리 있는 방법, 2번 애인을 만나는 거죠. 2번 애인에게 신경을 쓰는 순간 1번 애인에서 이렇게 기억이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떨릴 때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네 계속 하고 있으니 증폭이 돼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그쪽으로 생각을 가져가면 목소리 떨리는 증상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두 번째, 이건 중요한데요. 시선 처리. 아직도 많은 강사들이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절반 정도 되네요. 결혼한 이제 처음에 뜨거울 때 한 2, 3개월 차 될 때는 말고 2,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두 눈을 많이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이 컨택이 중요한, 관찰당하는, 내가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걸 지금 알아채려고 저러나 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을걸요. 무서워질걸요.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 이것은 서양식 사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려운 사람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그냥 아이 컨택, 상대방 눈을 보는 게 편하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어려운 사람 앞에서 두 눈을 많이 보는 게 어렵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막 필요 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기분 나빠해요. 왜? 자기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똑바로 나를 보질 않으니까 뭐 거짓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미국에서 쓴 책들이, 미국에서 그게 맞아요. 성개척시대 때부터 총을 들고 있으니까 언제 변해가지고 나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눈동자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조짐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먼저 안 당하려고 두 눈을 유심히 이게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조카 녀석이 지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도 빤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대드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더 뿔을 내더라니까요. 이 녀석이 엄마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더 혼나요 그러더라니까요. 그게 맞아요. 미국에서는. 동양에서는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얼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컴퓨터 인중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또 상대방 앞에 책상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계속 보기가 못하면 상대방 책상 위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거나 듣거나 이렇게 여기를 보거나 상대방 책상 위 부분,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거, 엉뚱한 곳에 시선이 자주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두리번거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시선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면 전체를 덩어리로 생각해 보세요. 덩어리. 한 군데만 빤히 보면서 얘기를 해도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나를 봐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계속 이쪽만 보기가 못하잖아요. 그래 이쪽도 한 군데 딱 점을 정해서 그냥 빤히 쳐다보고, 또 이쪽도 점을 정해서 그냥 사람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의자 귀퉁이만 쳐다보고 빤히 봐줘도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나를 봐주구나. 그래 가지고 10초든 20초든 지나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는 이쪽을 보다가 저쪽을 볼 수 있죠. 피해야 될 시선적인 방법은 너무 엉뚱한 곳에 시선이 자주 가는 거, 너무 두리번거리는 거, 한 번 보면 적어도 2, 3초 정도는 좀 머물러 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눈꺼풀을 너무 자주 움직이는 거, 마음속에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니까. 기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한 가지, 인성. 매너하면 인성이 떠오르잖아요. 인성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성품.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기본 심리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맞춰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기본적인 인생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JC 회원들 만나면 항상 웃으면서 내가 먼저 칭찬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제 휴대폰 번호는요, 혹시 제 휴대폰 번호는 이 자료가 필요하면 이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가도 되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 번호로 이메일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010-4320-5868이에요. 010-4320-5868.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즐거웠습니다. 1박 2일 즐거운 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